슝. 와! 여러분은 방금 브라질 상공에서 비행기 밖으로 밀려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낙하산 그리고 저 아래에 있는 땅 외엔 아무것도 없죠. 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열려라 열려라 망할 낙하산. 드디어. 하지만 마카가 가기 시작하면서 안돼. 아마존강으로 추락하고 있어요. 이제 도망갈 곳은 없어요. 첨벙. 무거운 천에 덮여 물속에 있어요. 한쪽으로 밀어내면서 숨쉬기 위해 몸부림치며 방향을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낙하산 함정에서 벗어나자마자 물속에서 이상한 것이 움직이는 걸 눈치챕니다. 검은 실루엣 하나가 여러분 주위를 돌고 있어요. 저기 하나 더 있어요. 둘, 셋, 다섯. 물고기가 때로 있는데 여러분에게 관심이 엄청 많아 보이네요. 안 돼. 공포감에 얼어버립니다. 피라냐예요. 두려움에 비명을 지르고 도망치고 싶지만 잠깐만요. 피라냐는 차분하고 심지어 약간 수줍음을 타요. 보통 사람을 쫓지 않죠. 사실 대부분의 동물들처럼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보다 피라냐는 여러분을 더 무서워해요. 게다가 사냥꾼이라기보단 죽은 동물을 먹는 청소부니까 여러분에게 그리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갑작스럽게 움직인다면 당황해서 무슨 일인지 다시 확인하러 오려고 할지도 몰라요. 물론 이빨을 드러내고요. 어떤 피라냐 종은 채식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녀석들은 맛있는 인간 스테이크를 거절하진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 침착하게 있든지 아니면 아주 천천히 움직이도록 하세요. 그중 가장 위험한 종인 피라냐 나테리는 청각이 뛰어나며 소음에 반응해요. 그런 식으로 먹이의 위치를 찾는 거죠. 잠재적인 먹이를 찾았을 때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면서 물고기 떼 전체가 의사소통을 해요. 소리질러 불러들이지 않도록 하세요. 피라냐 나테리는 소리를 들으면 사냥할 뿐만 아니라 소리를 스스로 내기도 해요. 만약 피라냐를 하나 잡거나 다른 물고기와 마주치게 한다면 피라냐는 개처럼 짖을 거예요. 이래도 아직 안 무서우냐는 뜻이요. 낙하산은 아직 버리지 마세요. 배낭 안에 뭔가 있다면 손과 발을 보호하도록 하세요. 이건 연약하고 쉽게 접근 가능한 피라냐가 노리는 꽤 맛있는 표적일 테니까요. 피라냐의 턱은 뼈를 으깰 정도로 강하니 단단한 신발과 두꺼운 장갑이 욕이 날 거예요. 영화에선 종종 피라냐를 엄청난 톱니 이빨들을 장전한 흉포한 괴물로 표현하죠. 봄방학 동안 호수에서 노는 재미를 다 망쳐놓는 걸 보니 다들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죠. 사실 헐리우드는 이 아이디어를 시오도어 루즈벨트에게 얻었어요. 20세기 초 그는 피라냐를 세상에서 가장 흉포한 물고기라고 묘사한 책을 썼어요. 그는 물고기 떼가 단 몇 초 만에 소 전체를 해치우는 것을 봤다고 말했어요. 완전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연구에 의하면 그건 인간이나 몇몇 더 큰 동물들이 피라냐를 직면했을 때의 전형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걸 보여줬죠. 이들의 면도날 이빨은 정말 무자비하게 뾰족한데 길이는 약 5mm 정도 돼요. 상어나 피라냐 같은 해양동물의 이빨이 빠진다는 건 상식이죠. 상어는 하나씩 빠지지만 피라냐는 4분의 1이 빠져요. 피라냐는 무는 힘이 강한데 실제로 자신들보다 몇 배나 큰 크기의 동물들을 해치울 수 있는 이유는 씹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턱을 딱 닫고 물면 음식이 바로 뱃속으로 들어가요. 그들은 돌면서 항상 위치를 바꾸고 먹이를 물고 매우 빠르게 돌아다녀요. 그러니 물이 끓는 것처럼 일어나는 게 보인다면 그건 위험을 의미해요. 오늘날 물고기의 고대 친척인 메가피라냐는 약 1000만 년 전에 살았고 무는 힘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예를 들어 티라노는 무게가 10kg밖에 나가지 않았던 메가피라냐보다 훨씬 덩치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무는 힘이 겨우 3배 더 강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일상 식단은 아니에요. 피라냐는 동물의 잔해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아프고 늙은 동물을 쫓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제발 피라냐 알 근처에 있는 게 아니길 바래요. 왜냐하면 피라냐는 알을 지키기 위해 이빨을 쓰는 걸 주저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런 때와 그대로 굶주렸을 때의 상황은 루즈벨트의 이야기에서 나온 소처럼 공격이 좀 지나칠 수 있는 순간들입니다. 그래도 연구에 따르면 5분 이내로 그렇게 큰 동물을 처리하려면 약 500마리의 피라냐가 필요한데 이건 확실히 기록된 물고기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예요.
사실 물고기 떼의 일반적인 크기는 20마리 정도예요. 그러니 여러분을 처치하려면 수가 좀 더 있어야 할 거예요. 천천히 흐르고 얕고 따뜻한 물은 이들이 쉬면서 번식하길 선호하는 곳이죠. 그러니 만약 기회가 있다면 더 깊고 차갑고 강하고 빠르게 흐르는 강물로 이동하세요. 좋아요. 피라냐를 따돌리고 수영하며 강물은 여러분을 멀리 데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안 돼. 지느러미가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어요. 이미 아마존강은 충분히 무서운데 이젠 상어까지 등장하려나 봐요. 그냥 상어가 아니라 뱀상어, 백상아리와 더불어 가장 위험한 종 중 하나인 황소상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 중에서 무는 힘이 가장 세죠. 피라냐가 다 뭐예요? 이 상어들이 영화에 더 많이 등장한다고요. 황소상어는 바닷물과 민물 둘 다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 따뜻하고 얕은 강 형태의 물을 엄청 좋아해요. 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처럼요. 황소상어는 새끼를 기르거나 알을 낳지 않아요. 포유류처럼 새끼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민물 서식지로 가는 걸 선호하죠. 황소상어는 거북이, 새, 갑각류 그리고 다른 물고기를 먹어요. 아프리카에 사는 것들은 가끔 하마를 공격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짐승을 상대로 한 싸움에 운이 안 따를 때가 종종 있죠. 황소상어는 음식에 관해서는 그다지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을 향해 헤엄쳐오는 맛있는 먹이를 마다하지 않을 것 같네요. 비록 그 순간 하고 싶은 유일한 것이 몸을 최대한 멀리 내던져 벗어나는 걸 수도 있지만 침착하게 계세요. 상어가 이미 너무 많이 먹어서 그냥 쉬면서 무심하게 여러분 옆을 지나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천천히 움직이면서 물에 떠서 상어를 주시하세요. 멀리 헤엄쳐 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런 첫 번째 상어는 여러분을 쫓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 상어는 너무 가까이 왔어요. 좋아요. 다른 방법을 쓰세요. 이 동물들은 입으로 헤엄쳐 들어가주는 쉬운 먹이를 선호하니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자기 방어를 하지 않는다면 상어는 고마워할 거예요. 눈, 아가미, 코와 같이 민감한 부위를 찾으세요. 특히 날카로운 뭔가를 갖고 있다면 말이죠. 얕은 물에 있을 때는 방어 자세를 취하고 땅을 딛고 굳건하게 서 있으세요. 무술 영화에서 봤던 그 많은 동작들을 조금 과시해보세요. 만약 주위에 산호초, 바위 또는 다른 단단한 물체가 있다면 상어가 뒤에서 놀라게 할 수 없도록 그것들의 등을 기대 서세요. 만약 열린 물속에 있다면 모든 방향을 다 가릴 수 있게 서로 등을 댈 수 있는 동반자가 있는 게 좋아요. 눈을 맞췄어요. 놀란 상어는 떠났지만 아직 긴장을 풀지는 마세요.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제 모든 공포를 뱉어내고 가능한 한 빨리 헤엄쳐서 마침내 물과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는 모든 생물들이 있는 곳에서 탈출하세요. 여러분은 해안으로 나와 숨을 거칠게 쉬면서 긴장을 풉니다. 이제 끝난 거면 좋겠는데 충분히 겪은 거 아닌가요? 안 돼. 또 소리가 나요. 이번엔 뭐죠?